네. 자, 조금 전까지 그 데이터 추출 및 조작에 대한 R의 핵심 함수들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R의 함수들,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R의 함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은 우리가 이제 어떤 본격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부분에 해당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데이터를 볼 때 먼저 이렇게 제일 먼저 각각의 변수들은 뭐 수치형 변수인지 범주형 변수인지 뭐 이런 걸 파악한다든지,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약간 이제 자세하게 보는 것보다 멀리서 이렇게 줌아웃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줌아웃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볼 때 위치를 우리가 위치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 값으로 평균이나 뭐 중앙값 이런 값들을 구해서 그 이제 전체적인 어떤 통계 정보를 통계량을 이렇게 확인해 보기도 하죠. 그래서 뭐 R에서 이제 평균 구하고 이런 이제 대표값 평균을 구한다든지 중앙값을 구한다든지, 또는 변이 추정을 위한 분산 표준 편차 값 구한다든지, 아니면 사분위 범위 구하는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네, 이 함수를 소스 코드 보면서 네, 소스 코드를 한번 볼게요. 네, run this에서 이렇게 여신 다음에 여기서 요 예제 ch01 r 함수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 그 예제인데요. 지금 뭐 이렇게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 분산, 사분위수,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데이터를 state.csv, 그래서 제가 드린 이 파일들 안에 여기 데이터 폴더가 있거든요. 데이터 폴더 안에 state.csv 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한번 아래 함수들을 실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읽는데, 네. 자, get wd, get working directory. 그래서 현재 이 R이 어떤 디렉토리를 작업 디렉토리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랑 그 작업 디렉토리가 다 틀릴 텐데요. 여기가 이제 작업 디렉토리고요. 이 작업 디렉토리를 요 변수에 담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자열이 네, 요 자리에 이렇게 담기겠죠? 이렇게. 네. 요 get working directory라는 이 동작이 저의 작업 디렉토리가 어딘지 그 문자열을 이렇게 구해서 여기다가 딱 갖다 줄 거예요. 반환, 리턴. 리턴이라는 게 여기다 이렇게 다 갖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돌려준다. 그러면 그거를 네, 이렇게 받아서 요 변수는 그래서 요 값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네, get working directory 요 함수를 호출하면, 그래서 요 변수에 네, 요 문자열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 문자열을 지금 네, 지금 얘를 여기다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자열이 요 자리에 오는데 이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이 이거니까 여기서 read csv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쓰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파일을 읽는데 어디서 읽냐면 이 디렉토리 하위에 이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밑에 얘를 이렇게 읽어요. 그럼 요 디렉토리는 뭐냐? 이건 여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라는 폴더에 뭐 요런 r 언더바
pjt 언더바 useful 언더바 펑션 디렉토리 아래에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state.csv 파일, 이 파일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get working 디렉토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 파일이 존재하는 곳의 디렉토리가 보통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 파일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get working 디렉토리 그러면 얘가 여기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데이터 폴더, 데이터 여기 안에 네, 이 데이터 여기 안에 네, 이 state.csv 파일 요거를 네, 읽어옵니다. 그래서 state.csv 파일 열어보면은 네, 이런 그 주별로 미국의 이제 주별로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별로 그 살인율이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내용이 네, 있습니다. CSV 파일은 이렇게 엑셀 파일로 이렇게 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CSV 파일은 얘기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렇게 메모장으로 CSV 파일은 이렇게 열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콤마로 다 이렇게 각 열을 콤마로 이렇게 구별해서 작성한 파일을 CSV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파일을 네, 읽어오는 거죠. 이제 파일이 여기 있죠. 여기 있고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파이썬 변수로 네, 이렇게 state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의 저장 공간이 이렇게 있겠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있는 저장 공간에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열이 있는데 그 열 중에서 이렇게 population이라는 열, 네, population 그 인구수 그 열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실행하고 그래서 state 얘를 열어보시면 이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해 보시면 미국의 주별로 인구수와 네, 살인율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population은 이 평균 그러니까 그 주별로 그 인구 수를 받아서 그 평균을 구하고 있어요. 평균은 뭐 통계 배울 때 배우셨겠지만 약간 극단치, 그러니까 너무 큰 값, 뭐 이런 값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4, 50대 성인의 뭐 1년 연봉을 평균을 구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재용 뭐 이런 삼성 회장이나 이런 분이 갑자기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은 전체 연봉이 엄청난 많은 영향을 받겠죠. 또는 우리 회사의 어떤 평균 사원들의 이제 평균 연봉을 계산하는데 회장님 혼자 뭐 평균 연봉이 100억이다. 혼자.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1억이 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혼자 연봉이 100억이다. 그러면은 전체 연봉 평균을 이 사장님, 회장님 뭐 100억 이거까지 포함해서 전체 연봉 평균을 구하면 일반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엄청 높아지겠죠. 근데 그거를 그 회사의 직원들의 평균 연봉의 대표값으로 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 평균값은 이런 이제 어떤 극단치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사평균을 써도 되죠. 트림 0.1 그러면은 이제 이 값을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쭉 정렬한 다음에 양 끝에 10%는 트리밍안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양 끝에 10%는 이렇게 잘라내버리고 나머지 이것만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하는 절사평균 이렇게 이제 구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체조 경기나 뭐 이런 경기에서 그 선수들이
체조 선수 그러니까 대회를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나서 점수를 줄 때 최고 점수하고 이제 최저 점수는 빼고 그 평균으로 이제 그 대회 점수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하면 누군가 부정으로 어떤 특정 심판이 어떤 선수를 올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탈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중앙값을 또 이제 극단치에 좀 영향을 덜 받는 그러한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메디안 요 함수로 간단하게 어떤 열의 중앙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볼까요? 네, 평균이 이렇게 나왔고요. 네, 트리밍 10%씩 트리밍 하면 이렇게 나왔고 중앙값은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얼마나 편차가 있는지 이 안에 이제 주별로 그 인구 수가 얼마나 편차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분산, 표준 편차 값을 지금 구하는 함수 이런 게 있죠. IRQ는 네, 그 최소값,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 이게 어떤 데이터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쭉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줄을 세우는 거죠. 줄을 세운 다음에 거기서 50% 지점의 값, 중앙값이랑 똑같겠죠. 그 다음에 25% 구간의 값, 75% 구간의 값 있을 때 75% 구간의 값 빼기 25% 구간의 값, 요 사이에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75% 구간의 값, 여기가 25% 구간의 값 이랬을 때 IQR은 Q3 빼기 Q1 네, 그 값이 IQR입니다. 이 구간의 값 그러니까 Q3에서 빼기 Q1 이렇게 한 여기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분포가 궁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값을 지금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퍼져 있는지 분산 표준 편차 값을 구했고요. 근데 이제 분포가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 지점에는 어떤 값이 있고, 뭐 몇 퍼센트 지점에는 어떤 값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quantil이라는 요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쓰면은요, 요 0.05 구간의 값. 이거는 이제 50% 구간의 값, 이건 75% 구간의 값, 이건 25% 구간의 값, 이거는 95% 구간의 값.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한 그런 백분위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은요. 네, 이거는 10% 구간의 값이시겠죠? 뭐 이렇게 하면 80% 구간의 값. 궁금한 그 백분위수를 이렇게 쓰시면 그 구간의 값을 이렇게 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플롯도 분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스 플롯을 이렇게 그리는 아래 함수인데요. 이렇게 구하면 인구 밀도, 그러니까 그 미국의 주별로 인구 수가 이 구간에 대부분 요 구간에 요 50% 구간은 여기 이제 있다는 거죠. 이걸 알 수 있고 약간 이제 이건 이제 지금 이 박스 플러스로 이제 극단치 구할 때 극단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극단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퍼져 있다. 뭐 이런 거를 파악하실 수 있죠. 네, 아마 박스 플롯도 많이 그려보셨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분포를 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아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 이제 간단한 함수, 히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일단 히스토그램은
생긴 모양이 막대 그래프처럼 생겼는데 막대 그래프와 다른 점은 막대 그래프는 막대와 막대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히스토그램은 네, 막대와 막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근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연속형 값. 네, 그러니까 실수. 연속형 그 값들의 분포를 볼 때 이제 히스토그램이라는 걸로 연속형 값들의 분포를 보죠. 막대 그래프는 어떤 이산형 수치나 아니면은 범주형 변수의 분포를 볼 때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산형 변수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자녀가 한 명인 세대가 몇 세대가 있고 자녀가 두 명인 세대는 몇 세대가 있고 자녀가 세 명인 세대는 지금 얼마 없다. 네. 자녀가 네 명인 세대는 진짜 없고 자녀가 다섯 명인 세대는 아예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산형 값의 분포를 볼 때 막대 그래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범주형.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 있다. 이렇게 이런 이제 남자, 여자 이런 이제 그 범주형 변수죠. 또는 우리 회사에 A 부서는 몇 명이 있고 네, B 부서는 몇 명이 있고 C 부서는 몇 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주형 변수의 분포를 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변수.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값이 이렇게 정수로 딱딱 떨어지거나 이런 범주형 변수가 아닌 실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히스토그램으로 그 분포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제 몸무게다 그러면은 몸무게는 예를 들어서 이산형으로 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우리 반 학생 중에서 50kg인 학생을 찾아요. 몇 명일까요? 자, 정확히 50.000인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50.1이거나 50.0이거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연속형 값을 가지는 데이터로 그냥 이산적인 개수를 세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거의 하나예요. 없거나. 그러면은 연속형 변수는 이제 구간을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kg 이상이고 몸무게가 뭐 50kg 이하인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래서 이렇게 x축에 40, 그다음에 50, 그래서 구간에 이제 몇 명 있는지 이렇게 그리고 또 50 이상이고 60 이상인 구간에 몇 명 있는지.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여기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뭔가 이렇게 연속형 데이터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50 그리고 60부터 그럼 70kg인 사람은 몇 명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제 히스토그램이고요. 그래서 연속형 변수의 분포를 보는 히스토그램을 또 쉽게 그려주는 함수가 히스트 함수라고 아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히스토그램을 여기서 그리는데요. 구간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여기서 지금 매개인자로 받았네요. 자, 메인 이거는 여기 제목 그 그래프의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요 칼럼에 있는 데이터를 쓰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구간별로 몇 건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요 구간에 해당되는 인구 수를 가지고 있는 주가 몇 주가 있는지
자, 이 구간보다 크고 이 구간보다 작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주가 몇 주가 되는지,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 해당되는 인구에 해당되는 주가 몇 주나 있는지 프리퀀시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그러면은 이제 이 구간을 몇 개로 하냐? 네, 그게 이제 매개인자로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그 구간을 지금 정해주는 매개인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간을 어떻게 정했냐면 여기에서 먼저 구간을 정할 숫자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주에 주별로 인구수의 최소값, 그래서 주별로 인구수의 최소값이 예를 들어서 10이었다. 10일 없지만 그럼 여기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주별로 인구수의 최대값, 그게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 100일은 없겠지만 100보다 훨씬 크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10부터 100까지 네, SEQ 그러면 얘가 숫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 랭스 11 11개의 숫자를 만드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최소값 예를 들어서 10, 11은 없겠지만 최대값 100, 100일은 없겠지만 10부터 100까지를 11개의 숫자로 만드는 거죠. 맞나요? 11개?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브릭스를 출력을 해보면 네, 총 11개의 숫자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12개의 숫자를 만들죠. 그러니까 11개 구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5개, 그 다음에 3개, 아니, 11의 숫자를 만들었죠. 11개의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1개의 숫자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구간이 10개 구간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막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그래서 막대가 10개 막대가 생겼고,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느 구간으로 구간을 정한 다음에 그 구간의 그 빈도수를 네, 세서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hist라는 요 함수 안에다가 데이터를 담고 값의 구간을 정해주면 알아서 그 빈도를 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브릭스에 예를 들어서 뭐 10, 20,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값이 10, 예를 들어서 50, 100 이렇게 3개의 값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 그러면 10부터 50까지 값을 갖고 있는 행이 몇 개인지 그 빈도수를 얘가 알아서 세요. 여기 population이라는 칼럼에 존재하는 값 중에서 10부터 50까지인 값이 총 몇 개인지, 그것에서 만약 10개면 이 구간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 10에 해당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50에서 100까지 값을 갖고 있는 그 populations 칼럼에 그 값들 개수를 세요. 근데 걔가 20개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20에 해당되는 그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막 개수를 굳이 세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빈도수를 세줍니다. 여기에다가 그 구간에 해당되는 값만 넣어주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다? 그 population의 최소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면 10보다 훨씬 큰 값이겠죠. 인구수니까. 여기도 최대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큰 수겠죠. 인구수니까. 근데 100이라고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랭스를 지금 11로 했는데 11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2, 3 이랬어요.
그러면 얘가 10부터 100까지 세 가지 숫자를 만들어내요. 그럼 10, 50, 100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10, 50, 100 이렇게 오고 10부터 50 구간에 해당되는 이 값을 갖고 있는 파퓰레이션 행의 개수를 세고 50부터 100까지의 그 구간의 값을 갖고 있는 파퓰레이션 칼럼의 그 행을 파퓰레이션 칼럼의 값이 50부터 100까지 구간의 값을 갖고 있는 그 행의 개수를 세서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려준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포를 탐색할 때 이렇게 히스토그램 또는 뭐 이산형이나 네, 그러니까 연속형 변수는 이제 분포 탐색할 때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분포를 보면 지금 네, 이쪽에 해당되는 주가 맞네요. 하여튼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범주형이나 이산형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 분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네, 요 데이터는 그 뭐 어떤 공항에 달라스 공항에 그 항공 지연 원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뭐 캐리어가 문제가 되었을 때, 날씨가 문제가 되었을 때, 뭐 보안이 문제가 되었을 때, 네, 공항 지연 원인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숫자로 보는 것보다 여기서처럼 이렇게 숫자를 보는 것보다 막대 그래프로 그 분포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이제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죠. 분포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막대 그래프 네, 그려보는 함수를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상관행렬 그려주는 함수예요. COR 함수에서요. 이거는 이제 아이리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아이리시 데이터는 이제 붓꽃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 붓꽃은 종류가 뭐 몇백 개가 된대요. 붓꽃의 종류는. 그래서 이 붓꽃의 종류를 맞추는 그런 머신러닝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이제 이용되는 예제로 머신러닝에서 많이 예제로 활용하는 그런 데이터가 이 아이리시 데이터입니다. 여기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마지막 칼럼에 그 값이 그 품종을 나타내고 있고요. 앞에 요 네 가지 칼럼의 값은 꽃잎 길이, 꽃잎 폭, 꽃받침 길이, 꽃받침 폭 하는 이제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꽃잎 길이, 꽃잎 폭, 꽃받침 길이, 꽃받침 폭이 서로 혹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피어슨 상관계수라는 그 상관계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 함수로, 코라는 함수로.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수치형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면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피어슨 상관계수로 구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리시 데이터를 여기 담았는데 모든 행, 이건 모든 행이죠. 모든 행. 근데 열은 1열부터 4열까지. 자, R은 1열 1부터 시작하니까 1, 2, 3, 4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상관계수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수치형 데이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4개의 열만 여기 담은 다음에 요 4개의 열에 대해서 상관계수, 피어슨 상관계수를 다 4열에 대해서 각각 다 구해서 그거를 요 변수에 담은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 상관행렬 구한 값이 요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의 열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열과 자기 자신의 열의 피어스 상관계수를 구하면 다 1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운데 있는 1은 요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여기 이 부분은 여기 볼까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열의 그 상관계수를 보면 0.81이랬어요. 0.81, 0.87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0.96 이거는 그 양의 상관관계가 있네요. 네, 이 숫자가 그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변수와 변수 간의 어떤 상관계수를 한 번에 다 구해주는 함수가 이런 COR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피어슨 상관계수, 그래서 변수와 변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구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는 어떤 값이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약간 이런 식이 된 거죠. 이런 식의 데이터인데 어떤 값이 커지면 x축의 값이 커지면 y축의 값도 같이 커지는 그런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떤 경향의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건 이런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산의 높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쪽에 산의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든지 이건 이제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다 그려볼 수 각각의 변수별로 다 그려볼 수 없으니 그 상관계수를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변수가 4개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 숫자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아, 이거는 이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구나.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변수가 많아지면 이런 숫자도 하나하나 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이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또 히트맵이라는 걸 그리죠. 그래서 지금 자 상관행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관행렬인데요. 이것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지금 코플랫이라는 거를 설치하시고 네, 코플랫 라이브러리를 유도한 후에 그 다음에 요거로 그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상관행렬이 들어오잖아요. 그 아이리시 데이터셋의 4가지 열에 대해서 상관행렬 구한 거를 가지고 네, 히트맵을 그리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출력했던 이 상관계수, 요 값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시각화한 네,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는 방법은 얇고 진한 색깔일수록 강한 양의 상관관계. 그래서 얇고 진한 색깔일수록 지금 네,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숫자로 보는 것보다 네, 이렇게 훨씬 네, 보기가 좋죠.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가장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여기 대각선은 무조건 1이니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대각선으로 해서 양쪽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상관행렬을 만드느라 보는 함수 COR 함수 있고 이런 상관행렬을 시각화 시켜주는 함수 COR 플롯이라는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변수와 변수 간에 이제 산점도 그래프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눈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상관계수를 구했더니 되게 낮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상관이 없나? 상관계수를 구했더니 숫자가 뭐 0.12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낮게 나와요. 그럼 정말로 그때 예를 들어서 두 변수에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상관계수가 낮게 나오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산점도 그래프를 직접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변수의 네, 산점도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러면 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얘도 상관계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뭔가 이쪽만 가지고 만약에 이쪽 그룹에 있는 요것만 가지고 상관계수를 산점도 그래프를 그리거나 상관계수를 구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데이터, 혹시 요 데이터만 가지고 또 산점도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상관계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산점도 그래프를, 그러니까 상관계수를 구하면 되게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체를 가지고 그 상관계수를 구하면 전체적으로 상관계수가 낮게 나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이 상관 행렬이나 이런 걸로 이제 숫자로 확인해 보잖아요. 두 변수가 상관 개수값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구해보여요. 근데 되게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애가 되게 낮게 나온다고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이렇게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어떤 두 변수가 되게 상관관계가 낮게 나왔는데 그래프를 그렸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 그리고 이렇게 따로 그리면 상관계수가 되게 높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같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으려고 하니 잘 안 되니까 상관계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두 변수를,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을 나누는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변수를 이용해서 두 그룹을 나눈 다음에 각각 상관계수를 구하면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얘네들이 품종에 따라서 이게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품종별로 일단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품종별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 꽃잎 길이와 꽃받침 길이에 대해서 산점도 그래프를 그리거나 상관계수를 이렇게 그리면 네, 좀 더 강한 양의 상관관계, 좀 더 높은 양의 상관계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산점도 그래프 그려보는 거, 상관 행렬 시각화, 그 다음 생각행렬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그리는 것, 그 다음에 박스 플랫 그리는 거와 백분위수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IQR 값, 그 다음에 평균, 중앙값 이런 구하는 함수들을 보셨습니다.